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 내가 살았던 삶의 무대가 이렇게 1차 산업혁명 시대, 2차, 3차, 이 시대를 다 살았어요. 그리고 4차, 5차, 지금은 3차, 4차, 5차, 이 시대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1,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니죠. 농축산업, 제조가공업, 이 시대에는 시골에서 살았죠. 시골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논두렁 그 학교 가는 길을 우리는 대붓돌이라고 그랬거든요. 대붓길인데 그 무슨 말인 의미인지. 거기에 그 계속 농수로가 굉장히 깨끗한 농수로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논에 그렇게 그 술심부름을 시켜요. 물심부름이나 그럼 꿀물 타서 갖다 드리거나 술심부름이나 그런 막걸리 심부름 이렇게 할 때, 음, 너무 더우니까 들판이에요. 저희가 그 지평선 축제를 하고 있는 간 중심에 들녘이거든요. 산이 희미하게 보여요. 근데 거기 그 술심부름 가다가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마시면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어요.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 술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조금 마시다가 아버지한테 이제 들킬 것 같은 거, 혼날 것 같은 거. 그러면 그 물을, 개울물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전자 뚜껑으로 막 거기다 섞어가지고 막 부어서 이렇게 불려서 가지고 갔던, 그런 시대. 그리고, 중학교는 읍내에 기차 통학했던 시대. 거기서 처음으로 슈퍼 이런 걸 봤어요. 슈퍼마켓 이런 거를. 그리고 고등학교는 이제 도청 소재지로 갔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백화점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를 만났었고, 어, 그래서 1, 2차 산업시대에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한테 교육을 받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학교 선생님한테 학습을 배우고 그 세월이 길죠. 거의 10대까지, 20대까지가 거의 차지하죠.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콘텐츠 산업, 문화 산업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인간이 오래 삽니다. 이제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이 호모 헌드레드 100세 시대 인간을 살게 되는 유엔 세계 인구 고령화 보고서 2009년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오래 사는 인간이 제가 이제 6학년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헌드레드를 넘어서 130까지 산다란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세월 속에 내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이 호모 사피엔스들의 위기가 탄생을 합니다. 여기 첫 화면은 1997년도 IBM에서 만든 딥블루가 그 러시아 체스 챔피언을 합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2011년도 IBM에서 만든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요. 이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최다 우승자, 최다 상금 기록자 이 둘을 역시 압승을 합니다. 인간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2014년 튜링 테스트 챗봇이 이제 챗봇은 그 영국의 앨런 튜링을 따서 한 2차 대전 때 독일 암호를 다 해독을 해서 승리로 이끌어가게 한 그 천재 과학자를 말하는 거죠. 음성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이 음성 서비스가 모든 사람의 목소리하고 똑같게 다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AI 우리가 뭐죠? 그 서비스 받을 때 전부 인공지능이 다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죠. 사람하고 거의 뭐 큰 차이 없이 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침내 2016년 전 세계 대국에 우리나라 사람이 무대에 이렇게 딱 등장합니다. 이세돌. 그래서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과 대국에서 연산 법칙에 의해서 게임에서 역시
집니다. 딱 한 번 얘기죠. 오류 작동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의 공론화가 되고 인간은 이제 더 이상 기계를 이길 수가 없다. AI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다. 인간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인간이 과연 꿈을 꾸고 목표를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다 AI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AI 인공지능한테 지배당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비참한. 그런데 2017년 그 다음에 넥스트 렘브란트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또 개발을 하고 넥스트 렘브란트가 렘블란트 그림 370여 점을 다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터치나 어떤 그런 음영 이런 섬세한 것을 똑같게 렘블란트 그림하고 똑같게 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적인 부분까지도 인간의 영역은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런데 이 그림은 렘블란트 그림이 아니라 피카소 그림입니다. 피카소의 전작 그림은 이렇게 자화상이나 굉장히 어두웠다고 그래요. 자, 이 그림을 쭉 보여줍니다. 인공지능에게. 그리고 이 그림을 또 보여줬어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피카소 그림이죠. 그랬더니 이 AI 인공지능이 역시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평균값을 내는 일, 데이터를 내는 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인간보다 몇 배 앞서냐? 그 말할 수가 없어요. 수천, 수만 배. 그래서 틀을 깨는 인간 대 틀 안에 움직이는 AI 있는데 데이터 안에서는 답을 도출하지만 비판적 수용이나 새로운 답을 창조하는 데는 AI 인공지능이 사람을 따라오지 못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AI 인공지능에게 A와 B라고 하는 사물을 인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A, B, A, B 정확하게 정말 빠르게 이 답을 도출해냅니다.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죠. 사람의 뇌에 A와 B의 어떤 사물을 인지를 시킵니다. 사람의 뇌에. 그랬더니 A, A, B 그리고 A, B, C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 부분 새로 창조할 수 있다. AI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이걸 찾아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인간은 다시 꿈을 꿀 수 있다. 목표를 가질 수 있다. 희망이 생겼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계가 AI 인공지능이 로봇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편해가 아니라 인간은 꿈과 희망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봇에게 지배당한 그런 세상이 될 뻔했는데 다행히도 그 영역이 남아있더라. 꿈과 비전의 영역이. 100세 시대 성장의 동력, 오래 산다라고 하죠. 이 100세 시대에 사는 우리가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2015년에 발표한 인류의 기준 연령을 수정해서 발표했는데 18세, 그러니까 65세를 청년이라고 그래요. 18세에서 65세까지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청년이에요. 그래서 7cm짜리 힐을 신고 대화역 그 지하 계단을 뛰어서 내려오고 갈 때는 뛰어서까지는 못하지만 막 걸어서 올라갑니다. 특히 저를 청년으로 단련시키려고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해요. 수영도 하고 정신과 육체를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댄스도 하고 청년이 되기 위해서 65세에서 79세를 중년이다라고 합니다. 80에서 99세를 노년이다. 로마인이에요. 노예들이 아니라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들. 그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25세였다랍니다. 1900년대, 그러니까 이때는 그 이전이죠. 조선시대 구한말 여기까지 40세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웠다라고 그래요. 지금 막 태어난 아이들의 기대 수명은 142.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갭은 굉장히 크다.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오래 사는 나라는 일본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80세 이상의 노인의 80% 이상이
병원 생활을 한다랍니다. 우리나라가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그렇게 최1위 고령 사회가 된다라고 그래요. 오래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병원에서 오래 살 것인가 아니면 청년처럼 중년처럼 그렇게 오래 살 것인가. 내 삶의 콘텐츠. 평범한 내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콘텐츠가 된다. 그래서 내 삶이 콘텐츠가 되는 순간. 내 삶이 콘텐츠가 되는 순간. 내가 누군가와 만나서 수다 떨고 커피 마시고 밥 사 먹고 여행하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다 콘텐츠가 된다면 생산성을 내겠죠. OECD에서 정의한 콘텐츠란 인간을 위해 구성된 메시지로서 미디어와 결합되어 공중에게 전달되는 상품이다. 그러니까 커피 마시고 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상품이 된다라는 거죠. 콘텐츠의 가치는 유행의 질에 있지 않고 소비자에게 교육적, 문화적, 정보적, 오락적 가치를 얼마나 제공하는가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콘텐츠 가치는 소비자에게 다시 교육적 가치, 문화적 가치, 정보적 가치, 오락적 가치 얼마나 제공하는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제공하시나요? 자, 들어봐. 내가 배운 그 친환경이란 내가 배우는 셀프 헬스케어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놀이처럼, 수다처럼 내가 배운 셀프 헬스케어와 내가 배운 친환경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다라면 그리고 상대방과 소통이 돼요. 내가 말하는 언어들이 과거에는 감정적인 언어를 많이 썼죠. 그런데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교육하고 스피치하고 1분 스피치가 3개월 쌓이면 강사가 돼요. 6개월, 1년 쌓이면 정말 훌륭한 강사가 돼요. 그래서 마침내 이성적 언어를 쓰기 시작을 해요. 감정적 사고를 이성적 언어로 표현하는 그래서 품격 있는 문화적 가치를 교육의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A라는 사람이 C는 나라는 사람이 정보를 전달을 해주면 수다처럼 놀이처럼 오락적 가치 속에서 콘텐츠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자, 얼마나 제공하는가 따라 결정이 된다. 그래서 콘텐츠 전문가가 되라. 저에게 말합니다. 직장이 사라지고 평생 직업이 빛나는 시대. 스마트 기계 대체로. 콘텐츠는 OECD 국가에서 명명을 했죠. 온라인을 통해서 뭔가 공중에 띄우는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가치와 문화와 오락을. 그런데 내가 AI 말하자면 IT를 항상 손에 들고 다닌다라는 거죠. 나라는 콘텐츠와 IT가 같이 있는 거예요. 2030년 고용절벽이 온다. 4차 산업시대 지식 정보 기반화의 유통산업 전문가 무점포 무자본 무경험. 네. 스마트 기기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의 모든 내용은 나한테 담겨져 있고 연결만 시키면 되죠. 5차 산업 문화 콘텐츠를 부합시켜라. 그랬을 때 성공의 스피드와 비즈니스 성장이 마침내 이루어내진다. 문화 콘텐츠, 하이리빙 문화, 오리그룹 문화 이렇게 복합을 시켜내죠. 콘텐츠 전문가가 되라. 나라는 소비자가 이렇게 하이리빙 슈퍼를 만납니다. 하이리빙의 연결경제 슈퍼다라고 하죠. 과거에는 공장에서 사다가 광고된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팔았죠. 경찰제가 붙으니까 고객들이 와서 사가면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카카오티 연결하고 배달의 민족이 음식을 먹고 싶은 사람, 음식을 팔려는 가게를 서로 연결시키면서 어떤 음식점보다 가장 어마어마하게 큰 매출을 일으키죠. 대한항공의 자산의 2배 이상의 큰 그런 자산 소득을 가지고 있는 배달의 민족. 그러듯이 나도 연결경제 쇼핑몰을 만났다라는 거죠.
청정원 진간장, 대상 버섯 감칠미 청정원 고추장, 참치 다랑어, 어, 참치, 올리브유 옥시크린 스키제즈 선크림 클렌징, 스피루리나 비타민. 이젠 전 국민의 약 74% 정도가 비타민을 먹는답니다. 어떤 비타민을 먹을 것인가? 아무 비타민을 먹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인정되는 믿을 만한 삼성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성균바이오텍에서 검증해서 나오는 저희 엄마가 그래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 누가 그래요? 방송에서 의사들이 그러더라. 그러니까 엄마 절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성균바이오텍에서 나오는 성균과대 의사 수축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검증된 이런 제품을 드셔야 돼요.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드세요. 이런 제품들. 이거를 한 달 장을 봤더니 31만 9,760원인데 내가 만난 연결경제 하이몰 쇼핑몰 여기에서 구매했더니 19만 4,275원, 약 12만 원 정도 30% 저렴한 그런 제품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제품 주문하고 사서 사용한 것들이 내 안에서 굉장한 만족도가 일어나죠. 정말 만족하는 게 요즘 웨이브업 자다 깨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 찾아봐요. 깊은 잠 자는 혈자리. 그럼 뭐 대추혈부터 이게 쭉 알려줘요. 붙이고 자면 아침까지 푹 자요. 두통 날 때 아픈 혈자리에다가 팔 아플 때. 정말 너무나도 탁월해요. 파동이라고 그러죠. 파동에 의해서. 깊은 파동, 넓은 파동에 의해서 막 흔들면서 원적외선 파동처럼 강력한 파동을 통해서 거기에 유효 성분들을 막 넣어주면서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 요즘 만나는 사람, 예전 만난 사람과 또 다르죠. 수영장에서 만난 분에게 내 연결경제 쇼핑몰에서 새로 출시되는 제품을 한번 써봐. 그리고 나 써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딸이 써야겠다. 그리고 라인댄서에서 만난 분하고 얘기하면서 판테놀 크림 얘기를 하죠. 아토피 알러지에 탁월하다. 우리 애가 막 부들라고 하면 냉장고에 있는 팩 하나 판테놀 팩 붙이고 발라주면 그냥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생리대들이 막 이렇게 얼굴에 벌겋게 일어날 때가 있죠. 아주 탁월하게 좋죠. 그리고 욕실 소독제. 저희는 강아지를 3마리 키우기 때문에 화장실이 늘 뿌려줍니다. 그러면 냄새도 바로 없어지고 이 막 문대고 화장실 청소 일주일에 하면서 날 잡아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그때 뿌려주면 화장실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요. 곰팡이 하나 앉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제품들. 그런 제품군들로 해서 내가 10만 점을 쓰고 그리고 3명한테 자랑을 하고 이 3명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난 뭘 얘기했느냐. 웨이브업 얘기하고 욕실소독제 얘기하고 판테놀 크림 얘기했지만 그 안에 내 서사를 얘기했다라는 거야. 아주 짧은. 나라는 사람의 목소리, 음성 그리고 내가 경험한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콘텐츠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의 콘텐츠가 이 3명에게 가면 15,000원이라고 하는 현금 마일리지가 생깁니다. 그분들도 내가 경험한 것처럼 똑같이 그런 감동을 느낀다라면 3명에게 알리겠죠. 역시 그분들도 3명에게. 이분들은 가다가 멈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건만 알리니까. 물론 그중에서 본인들이 써본 경험담까지 같이 알린다라면 콘텐츠가 많이 복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론으로 알리는 저희 쇼핑몰, 연결경제 쇼핑몰도 있지만 이런 경험으로, 감성으로 알리는 연결경제 쇼핑몰이 막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내가 만난 사람들로 인해서 내 소비가, 내 경험이, 내 콘텐츠가 250만 원이라고 하는 현금성 소득이 생겨요. 이 소득은 여기에서 나온 전체 아이템 중에서 85% 정도가 생필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재구매 사이클을 이루어지죠.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연금성 소득으로 연결이 됩니다. AI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거. 여기에서 희망이 생기고 나는 250만 원을 언제까지 이루어야 되겠다. 내년 여행을 가야겠다. 다음에 가족여행을 가야겠다. 목표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첫 달에 그렇게 나의 콘텐츠를 내 연결경제 쇼핑몰을 알려주는 사람은 109만 원이라는 소득이 발생을 합니다. 예, 콘텐츠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헬스, 뷰티,
친환경,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일반 상품들, 농수산물들, 이런 아이템들을 역시 5명에게 알립니다. 수다 속에서, 수영하면서, 라인댄스 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밥 사 먹으면서. 시험 끝나고 꼭 밥 먹어요. 막 얘기를 해요. 수집이 돼요.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분은 웨이법이네, 저분은 욕실소독제네, 주방세제네, 저분은 돔이네, 저분은 라파네, 막 수집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머리가 이제 막 안 좋으니까 막 잊어버리잖아요. 다시 한번 이게 자료를 또 한번 봐요. 거기에 맞는 짧게 공감하는 얘기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써본 경험담을 2단계로, 3단계로, 4단계로 내려가면 600만 원이라고 하는 소비연금이 확보가 됩니다. 내가 처음에 알려준 분은 151만 원. 여기 이분들은 내 연결관계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면 3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 제품은 서버가 안 좋으면 반품 반환을 해줘. 그 말은 품질에 자신이 있다는 소리다. 그래서 나의 컨텐츠가 완성이 돼가는데 일이죠. 소비로 시작을 했어요. 분명히. 손에 습진이 심해서 저희의 스폰서님은 저희 친언니인 강금래 김종기 오너 사장님이십니다. 이 세제 써봐라. 너 습진 심하니까 임상실험 해보자. 그리고 소비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일로 보기 시작을 하면서 집중과 몰입을 시작을 합니다. 직업인으로서 확고한 정체성. 과외하면서 이 일을 했었고, 부업이죠. 그럼 과외가 부업일까? 이 일이 부업일까? 둘 다 안 되죠. 숙도밥도 안 된다 그래요. 과외를 할 때는 과외 전업처럼 아이 성적을 반드시 올려줘야 돼. 그래야 다음 달에 또 제가 받아요. 수입을. 하이리빙. 반드시 일을 하는 동안은 전업처럼. 그래야 내가 원하는 핀을 가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합니다. 1인 기업가 사업가 마인드로 하고 이렇게 남 놀 때, 남 잘 때, 남 쉴 때 다 하고 나면 정말 부업으로 했는데 양쪽 다 틀어지겠죠. 열심히 일을 악물고 후덜댈 시간 없고 세상 이야기에 휘둘리지 말고 목숨 걸고 내가 한 것을 한번 적어봐 가면서 일의 성과는 내가 하는 일에 얼마큼 헌신적인 시간을 할애하느냐 그게 비례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을 합니다. 컨텐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저는 너무나도 운이 좋죠. 나의 첫 번째 인생 결정이 지어진다라고 하죠.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 굉장한 막 노력을 하면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죠. 그런데 두 번째 인생 제가 38에 시작을 했어요. 나의 첫 번째 인생은 그 나이까지 가고 두 번째 인생은 시스템을 만난 시스템을 갖추는 인생. 성공은 시스템이다. 모든 사람이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성공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실패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그 차이일 뿐이다.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성공 시스템을 만났고, 그 성공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미라클 팀 저희 미팅에 들어가면, 저의 주력 아이템인 세제, 친환경 세제, 화장품, 풀패키지로 진짜 이제 엄마가 딸이 되는 획기적인 아이템이죠. 건강기능식품. 이런 아이템들을 계속 반복적인 공부를 하면서 써본 경험담을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냥 수다 떠는 것처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냥 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컨텐츠가 이렇게 완성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경험담, 미라클 팀방의 경험담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업자들의 팀별로 매일같이 이런 경험 데이터를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스폰서 미팅에서 주력 아이템들을 또 공부하게 되고 세미나에서 나의 마인드를 재정비하고 비즈니스 전문가 과정, 학위 훈련. 이건 멋진 훈련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제가 타고나기를 운동을 잘해요. 그래서 스카웃이 된 거죠. 이제 체력이 약하니까
고등학교 때 중간에 이제 그만뒀죠. 근데 동계훈련을 정말로 빡세게 해요. 제가 운동하다가 저희 강금래 언니가 저를 옷을 사준다고 했는데 바지가 허리에 맞는 사이즈의 바지를 입는데 이 허벅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모래주머니 차고 새벽 구보 운동하고 하니까 허벅지가 이렇게 커져서 정말 공을 못 만지게 해요.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공을 만지거든요. 그렇게 근력, 스피드, 유연성 이런 것들이 겨울 내 완성이 되어야 이제 시즌에 나가서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부상을 입어요. 그리고 주전에 뽑히질 않아요. 그러듯이 비즈니스 우리 그룹 전문화 과정은 정말로 멋진 학예 훈련이다. 셀프 파워 높이기, 협력 파워 높이기, 연결 파워, 전문가 파워, 신뢰 파워, 리더 파워.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동계훈련, 대한민국의 모든 성공을 꿈꾸는 선수들은 동계훈련을 다 합니다. 우리 그룹의 모든 성공을 꿈꾸는 하이리빙 사업자는 학예훈련에서 이와 같은 훈련을 갖추면서 마침내 콘텐츠 시스템을 각자의 시스템으로 가져가서 멋진 콘텐츠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꿈을 찾아서 내 여행 이야기, 나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고 싶은가, 왜 사는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하고 있는가, 나의 태어난 목적, 내가 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그 꿈은 어떠세요? 다들 이루고 계십니까? 그 꿈을 찾아서 우리는 하이리빙에서 이렇게 만났죠. 나의 여행 이야기. 이게 이번에 여행 가서 묵은 숙소에 망고나무예요. 망고가 주렁주렁주렁. 밤에 비바람에 노랗게 익은 망고가 나무에 두두두두 떨어졌는데 막 주워갖고 시골 가는 길이거든요. 레스토랑이에요. 아침 레스토랑. 씻고 갈 수가 없어서 나무 숲에다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리고 밥 먹고 오면서 다시 들고 왔는데 세상에 너무 맛있어요. 녹익은 사과나 녹익은 감 나무에서 따먹으면 맛있죠. 녹익은 맛있죠. 그 맛. 네, 시중에서 파는 망고하고는 정말 다른 맛. 너무나도 맛있는 망고 열매, 제 작은 성입니다. 제 작은 성, 제 숙소. 여기를 열고 갔더니 이런 작은 풀장이 있었고, 저희 숙소 1층, 그리고 이게 갑자기 나오네요. 예. 이게 쌀국수예요. 점심에도 너무 멋진 성찬을 투어를 하고 먹었는데, 저녁에는 쌀국수래요. 그래서, 너무 잘 먹어서 가볍게 쌀국수 먹어야 돼 했는데,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쌀국수, 뭐 닭고기 쌀국수 아니면 양지 쌀국수 또 시키래요. 숙소는 마치 성 같고 음식은 매 끼니마다 물론 이제 마지막 날 랍스타 정식으로 뷔페로 정말 랍스타가 이제 질려서 랍스타를 사진을 안 찍었어요. 먹거리가 여기는 빈폴 저희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산책을 했습니다. 내 봄날 주말 나의 봄날 저는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바닷가에 와서 이게 지금 그 토마토 5그루 심고 그 청양고추 5그루 심고 고양이들 이렇게 돌보니까 고양이들이 저희 집에 7마리가 이렇게 와서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회 먹고 홍성장에 가서 고양이 먹일 것 잔뜩 그 고깃집에 가서 사오기도 하고 주워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것저것 밭에서 심고 나니까 새참으로 오디를 나무 밑에다가 이 큰 자루를 열쳐놓고 이렇게 때리면 도도도도도도 막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당도가 정말로 맛있더라고요. 바닷가에서 꿈터를 일구다. 뚜루뚜루 꿈터라고 하는데 이 황토 이 집을 짓는데 3년 그 이상 걸렸다라고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이 강화도에서 이렇게 짓고 아파버렸어요. 남자분인데. 그러고 1년도 채 못하고 팔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평균 자기가 일하는 일터를 꿈터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랍니다. 어떠세요? 혹시 하이리빙 일터를 꿈터처럼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노동처럼 일을 하고 계십니까? 13%라면
나머지 83%는 노동처럼 일을 한답니다. 컴퓨터처럼 일을 할 것인가? 노동처럼 일을 할 것인가? 짓는 것도 힘드는데 진짜 더 힘든 건 뭐냐면 이 황토가 말라요. 햇빛에 말라면 쫄아들어요. 그러면 쫄아들면 이렇게 사이가 벌어져요. 거기를 계속 황토로 이 방부터 밖에까지 계속 덧작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돼. 계속 한도 끝도 없이. 근데 어쨌든 정말 그래도 나는 이게 꿈이야. 이분은 그렇게 저는 이걸 힘들다고 보거든요. 멀리서 보면 낭만인데 그 내용을 이제 제가 봤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보는데 이분은 그를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황토 흙을 손으로 만진다. 일부러 어싱 하려고 맨발로 황토흙을 밟는데 나는 황토흙을 밟고 만지고 주무르고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이분은 이곳이 꿈터가 됐다라는 거죠.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 작은 습관의 힘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터를 노동터가 아니라 꿈터로 만들고 결과를 낼 수가 있다. 꿈터를 일구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은 그 축 하나를 이 작업에 이야기 하는 듯하다.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습관으로 어떻게 점차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지 그 습관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루에 1%씩만 나아지라는 저자의 조언은 아주 현실적이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일터를 꿈터로 만드는데 하루에 1%씩 나아져 보자. 제가 태어났을 때 무대는 농경 사회였어요. 산업 사회였었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엄한 교육이었고 그리고 경직돼 있었죠. 일도 엄하게 경직되게 해야 돼요. 그 노동처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맞는 4차 산업혁명 속에 문화 콘텐츠 사업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은 우리한테 라파, 멀티돔, 풀패키지, 욕실소독제 이게 일이 아니라 이건 아이템이죠. 내 일은 사람이죠. 멀티돔이나 욕실소독제를 공부하는 것은 교육이에요. 전문성을 육성시키는 거죠. 그리고 일은 누군가를 만나는 거죠. 사람을 만나서 노동처럼 한다면 그래서 꿈처럼 사람 하나하나가 다 나의 꿈터이다. 그 꿈터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 중용의 23장에 인용하면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렇게 서평을 마무리하는 책을 제가 인용을 해왔습니다. 작은 일을 해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일화를 영화 영린에 담았죠. 제가 좋아하는 현빈. 현빈이 죽느냐 사느냐 백마를 타고 이 초원을 달리고 있죠. 1초 일각이 2시간 남았다고 그래요. 2시간. 그러니까 지금 그 노론과 노론의 가장 수장이라 할 수 있는 그죠? 정순왕후 그리고 전 병영의 80%를 가지고 있는 구선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테러를 당할 이 2시간 전에 알았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구선복을 만나러 갑니다. 거기에 정성, 중용의 23장에 나와 있는 정성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씩 배워간다면 세상은 바뀐다. 이렇게 달려서 마침내 구선복을 만나죠.
구선복이 자기 휘하 장군을 내보내요. 막아라. 근데 정주대왕이 단칼에 패죠. 정주대왕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런 암살의 위험에서 자라면서 몸을 단련하고 그렇게 그 무예를 굉장한 활쏘기, 칼다루기를 아주 뛰어나게 잘하죠. 그리고 구선복을 만나서 이 칼을 구선복 앞에 딱 던지죠. 던지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이 바꾸고자 하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되었느냐? 노론에 의해서 이런 구선복, 이런 사람, 이런 저기에 의해서 사도세자가 뒤지에 갇히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또 겪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제 정조대왕까지도 시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당신들이 원하는 세상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 검을 주고 이 검으로 나를 치거나 아니면 나를 지켜라.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과정을 내가 다 용서하겠다. 기가 막히죠. 백마탄 검 한 자루 그리고 왕을 이렇게 정조대왕을 보호해주는 몇몇 군사가 다예요. 병영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구선복에게 내가 용서를 해주겠다. 그런 이 검으로 나를 치거나 나를 지켜라. 그래서 정조대왕이 말하는 정성은 이거랍니다. 나를 죽이려는 자조차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정성이다. 자, 그런 정성으로 나의 콘텐츠 사업을 완성을 시킵니다. 나는 그런 정성으로 나의 콘텐츠 사업을 완성을 시켰어요. 제가 저희 친구가 교회 개척한다고 그래서 여기 놀러 갔는데 정말 멋진 그 후배가 와 있는 거예요. 남편은 언론중재위원이 노조위원장이었고 그때 본인은 언론사 사설 모니터를 한다는데 너무 예쁘고 똑똑하고 애들을 너무 잘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들을 이렇게 잘 키우냐. 어떤 책을 읽나. 나 그 집 후보에 가보고 싶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집 부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집 있는 서구엔 책을 정말 많이 갖다 읽고 그리고 마침내 내 책을 빌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내 책부터 빌려줬으면 그분 안 읽었을 거예요. 저는 7평 사골세방에 살았었거든요. 그때 행색이 초췌하고 그랬을 때. 근데 그분의 책들을 정말 감동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책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 네트워크 세계에 눈이 뜨인 거예요. 두 부부가. 그리고 하다가 어느 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하는데 제가 그 집으로 가는 그 도로를 지나다닐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눈물을 흘릴까? 나의 혼신의 힘. 나의 혼신의 힘이 그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아직 못 거두는 거예요. 제가 아직. 아니 그 세월이 언젠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네 세상에. 그렇게 저는 7 네글을 나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아이템을 도구 삼아 사람을 콘텐츠로 완성시키면서 사업을 했고 정말 힘들었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뭐라고 말을 해야지? 뭐라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서 컨택하는 거야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를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알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를. 강사분들이 이 사업을 만나게 된 동기,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를 막 기다 적었더니 아 공무원은 그래서 사업을 했구나. 아 애기 어린 엄마는 자영업자는 거기서 스피치 말하는 거를 제가 배우기 시작을 하는. 그래서 스피치 모음 공책을 적다 보니까 지금도 스피치만 나오면 적어요. 적는 게 습관이 돼버려서 왜 적을까? 적을수록 맛이 있어요. 세상에 어쩌면 이런 사고를 가지지? 저도 막 다양한 사고를 가지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시스템을 탄다고 해도 스피치만 적다 보면 또 새로운 사고를 만나고 새로운 컨텐츠가 또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를 아름답게 바라보고 싶었고요. 푸른 바다를 보면서 가난을 동반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이가 먹어도 항상 마음에 젊음을 품고 저 만화책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중학교 핸드볼 할 때 그 안에 있는 만화 책방 다 읽었어요, 만화를.
만화를 지금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내 텃밭을 이렇게 가꾸고 싶습니다. 저희 엄마가 아침에 가마솥에 이렇게 불을 미워놓고 바구니 들고 텃밭에 나가서 쫙 들고 이 큰 바구니에 찬 가지고 오는 거예요. 호박잎 밥위에 찌고 금세 상추 겉절이 하고 된장찌개 하고 막 그래서 밥상을 그득 챙기면 너무 맛있었거든요. 오이 따서 고추장에 이렇게 무치고 가지 생가지 이렇게 하고 가지도 밥 위에다가 몇 개 넣고 쪄서 이렇게 여름에는 이렇게 그 가지 냉수처럼 타면 돼 시원하게. 가을에는 무쳐 먹으면 돼요. 그 텃밭을 저는 나의 텃밭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파블로 카잘스키입니다. 전 세계적인 첼리스트 13살에 바흐를 무반주로 이 첼로를 치는 모음극을 완성을 합니다. 가히 천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계 평화를 스페인 사람인데 프랑코 그 독재 정권에 맞서면서 미국에 잠시 또 망명도 하고 굉장히 많은 국제 정세의 어떤 그 평화를 위해서 자선 단체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1906년에서 1986년까지 97세까지 이렇게 한 생을 삽니다. 나이가 먹어서 80이 되고 90이 돼서 더 이상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차 한 잔 마시고 온 관절이 삐그덕 소리 날 만큼 아픈데 그 너무 아픈 몸을 이끌고 의자에 앉아서 첼로를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예술가로 돌아가죠. 그리고 본인은 본인의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요. 나의 욕망. 그렇게 97세가 돼도 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무릎으로 하는 일, 관절로 하는 일 아니죠? 인간의 청각이 제일 늦게 노화가 된대요. 청각으로 하는 일. 그리고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20년, 30년, 40년 누적된 걸로 하는 거죠. 그리고 습관으로 시스템에 참여하고 나의 콘텐츠는 살아있으라고 합니다. 우리 그룹 두 번째 인생 디자인 센터에서 연금성 소득을 완성합니다. 부유한 삶, 건강한 삶, 꿈을 이루는 삶, 그리고 공유하는 삶. 이 삶을 가지고 정말 나의 욕망 이뤄갑니다. 갑자기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얼마 전에 저희 남편하고 통장을 막 둘이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저희는 상당히 이렇게 계획이 잘 짜고 그런 편은 아니에요. 그나마 이제 애 낳고 하다 보니까 우리 TV 보다가 오면 가슴이 너무 아프네. 퍼스널도 아이드나 제가 또 후원 가다가 또 만나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둘이 합쳐서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뭐 더 많이 하는 분들 있겠죠. 50여 개 이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삶을 살리려고 제가 일평 살것생의 빵에서 살면서 꿈이나 꿨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사장님들에게 이런 각자의 욕망을 우리 그룹에서 이루기